안녕하세요. 3장 우리 공부를 진행을 해 보도록 할게요. 3장에서는 우리가 배울 내용이 변수라는 걸 배워볼 거고, 그리고 계산을 담당하는 이제 연산자라는 종류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다음 마지막에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printf 화면에다가 글자를 출력하는 걸 배워봤는데, 이번에는 이제 반대로 우리가 키보드를 통해서 프로그램으로 쪽으로 값을 전달해 줄 수 있는 scanf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입력을 받을 수 있는 함수를 배워볼 거예요. 그래서 오늘 3장에서 아주 중요한 것들을 우리가 많이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우리 변수라는 걸 먼저 배워볼 건데, 자, 변수라는 거는 이 예제를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이 예제를 살펴보면 3 더하기 4라고 실행을 하고서 세미콜론 끝이 난 거예요. 그러면 컴퓨터는 여기에 메모리에 3이라는 값을 저장을 하고 또 4 하니까 4라는 값도 저장을 했어요. 그렇지만 여기에 어떤 아무것도 붙여놓은 게 이름표가 없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별도로 더 불러오고 하거나 그러지는 못할 거야. 그리고 더하기 해라고 하면 컴퓨터는 이 3이라는 값을 불러오고 4라는 값도 불러와서 더하기 계산을 해서 결과값을 이렇게 7이야 라고 해서 이곳에다 저장을 해 놓을 거야. 그렇지만 우리는 여기에 있는 어떠한 값도 프린트 해라 라든지 아니면 어떤 곳에 저장해 놔라 하는 것 아무것도 사용을 안 했어요. 자, 이제 이렇게 이제 하면 아무런 출력의 결과가 없는 그냥 프로그램이 하나 지나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걸 더 개선을 시킬 건데, 어떻게 이 3이라는 값과 4라는 값을 저장을 해 놓고서 사용을 하게끔 이렇게 이제 하는데, 그때 사용하는 게 누구다? 변수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처음에 이 더하기라는 거는 컴파일 및 실행 시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인식 가능한 기호가 우리는 이거 전혀 문제 없다는 거야. 이 더하기라는 이 기호도 프로그램에서 이미 약속되어 있는 기호라는 거죠. 그래서 이 더하기는 덧셈을 나타내는 거고, 그 다음에 이 3이라는 값과 4라는 값의 합을 진행을 하게끔 해주는 거야. 그래서 이와 같이 더하기라는 것을 우리는 연산자라고 부른다는 거야. 연산자. 그래서 이 연산자는 그냥 계산의 결과만을 요구하지 그 결과를 출력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이 위에서는 아무런 코드도 넣어놓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무런 출력도 현재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결과를 이제 우리가 잘 저장해 놨다가 이제 출력을 다양한 형태로 출력을 진행하게끔 해볼 수 있는데, 그때 값을 저장하기 위해서 씌어서 이제 변수라는 걸 제공을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변수가 굳이 꼭 C언어에만 있는 거냐? 그게 아니라 이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에는 다 변수라는 게 다 존재. 이게 없으면 사실은 프로그래밍이라는 게 불가능한. 그래서 변수라는 걸 이제 우리가 살펴보게 될게요. 그럼 변수는 좀 딱딱한 용어로 먼저 풀어보면, 변수는 값을 저장할 수 있는 메모리 공간에 붙여진 이름이다 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변수라는 게 선언이 되면 메모리 공간이 할당이 되고, 할당된 메모리 공간에 이름이 붙는다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변수라는 건데, 자, 변수라는 거는 쉽게 얘기하면 누군가를 저장할 수 있는 저장 공간에 붙어진 이름이래. 그럼 우리는 뭔가를 저장하기 위해서 우리 실생활에서 주머니를 하나 이렇게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볼게. 그리고는 이 주머니에 나는 이름 신발 주머니여서 신발 주머니에다가 이름표를 이렇게 붙여놓은 거야. 이름표를. 그러면 여기에는 이제 누구? 홍길동의 신발이 담기는 홍길동의 신발 주머니야 라고 이름표를 저장을 할 수 있게 누구?
신발을 담는 저장 공간이 생긴 거죠. 이게 이제 우리 실생활에서 저장하는 공간이라면, 그런데 컴퓨터에서의 이 저장 공간, 변수라는 거는, 자, 누구한테 만들어지냐? 지난 시간에 처음 얘기할 때, CPU, 컴퓨터에는 CPU, 그 다음에 메모리, 램이 있었는데, 저장, 기억을 담당하는 애가 누구? 메모리라고 했어. 그럼 이곳에 이 주머니 같은 저장 공간이 생긴다는 거야. 저장 공간이 생기고 우리가 이름표를 하나 이렇게 붙여주면, 그러면 이제 이곳을 이 이름을 이용해서 이곳에 저장을 하거나 값을 읽어낼 수 있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변수를 선언하면 이렇게 메모리 공간이 할당이 되고, 할당된 메모리 공간에 이름표가 하나 붙는데, 그럼 우리는 이 변수의 이름, 이걸 이용해서 할당된 메모리 공간에 접근이 가능한데, 접근 가능하다는 얘기는 이곳 주머니 저장 공간에다가 값을 저장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저장된 값을 참조, 읽어올 수도 있다라는 의미가 된다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 메모리의 이 저장 공간을 어떻게 만드느냐? 변수의 선언이라는 걸 이용해서 이렇게 만들어 줄 수 있대. 그러면 자, 안에 코드 내에서 int number라고 이렇게 지정을 해주고 세미콜론 지정을 해주면, 그러면 이 number라는 이름을 갖는 저장 공간이 만들어진대. 그리고 여기 앞에 있는 이거는 이제 이 저장 공간이 크게 우리가 int number라고 지정을 해주면, 이 앞에 있는 이걸 자료형이라고 부르는데 크게 두 가지 역할을 해줘. 두 가지 역할. 첫 번째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곳의 저장 공간에 저장될 내용물을 정해주는 거예요. 내용물. 그래서 여기 컴퓨터에서는 이 저장되는 내용물이 소수점이 없는 정수이거나 또는 실수이거나 이걸 먼저 정해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자료형에 의해서 두 번째로 같이 결정되는 게 뭐냐 하면 이 저장 공간의 크기가 정해져요. 그렇게 되면 크기에 따라서 숫자를 담을 수 있는 이 범위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 앞에 있는 이걸 자료형이라고 하고 크게 이 두 가지를 결정을 해주게 돼. 그래서 int number라고 하면 변수가 만들어지고, 자, number는 20이라고 하면, 자, 이 non 이게 누구냐 하면 같다 이런 게 아니야. 수학 시간에 썼던 number와 20이 같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얘는 20이라는 오른쪽에 있는 값을 왼쪽에 있는 변수에다 저장을 해달래. 이렇게 20 저장해줘 하면 이제 이 메모리에 20이라는 값이 저장이 되는 거야. 이게 이제 접근해서 저장할 수도 있고, printf%d 이용을 해서 이 뒤에다가 이제 number라고 적어주면, 그러면 지금 number에는 누가 있어? 20이 있으니까 이 자리에 20이라는 값이 놓여서 이 자리에 쏙 들어오는 거야.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할 수 있게. 이게 변수라는 거의 사용법이 될 거야. 자, 그럼 앞에 있는 int 이거는 이제 정수의 저장을 위한 메모리 공간에 할당을 해준다는 거죠. 자, 어떻게 담겨 있는 내용물 정수가 담길 거고, 그리고 이 int는 좀 저장 공간이 제법 커. 그래서 한 플러스 마이너스 21억 이 사이의 수도 저장을 하게 돼요. 얘는 뒤에 자료형에 가서 자세히 살펴볼게. 그리고 변수의 이름은 number야 라고 지정을 해줬고, 그 다음에 이 값을 여기에 저장을 해주겠고, 항상 이거는 이렇게 돼요. number에 non 10 더하기 20 더하기 30 뭐 이렇게 있으면 먼저 이곳에 있는 식들이 다 계산이 돼. 먼저 실행이 다 되고, 그럼 결과값 60이 나오면 그 결과값 60을 넘버에 저장해라.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방향으로 저장이 이루어질 거야. 그래서 printf로 이제 넘버의 값을 출력을 시켜 볼 수 있게. 이게 변수라는 거에 가장 기본적인 모양이 되는 거야. 자, 그럼 예제를 가지고서 우리 좀 더 살펴보면, 우리는 자, int number1, number2 두 개의 변수를 만들었어. 그러면 여기에 변수 메모리가 이렇게 있는데, 메모리에 number1이라는 변수가 만들어졌고, number2라는 변수를 만들었는데 아직 아무런 값도 저장을 안 해줬어. 아직 아무런 값도 저장을 안 해줬어요. 자, 그 다음 number3, number4, number3, number4라는 변수가 만들었는데 만들면서 바로 이 값을 넣어줬어. 이런 걸 초기화라고 불러요. 그래서 number3 변수에는 30이, number4에는 40이 들어갔어. 이렇게 해서 여기는 초기화를 시켜줘요. 그리고서 바로 printf로 number1에 얼마, number2에 얼마 있니? 라고 질문을 해본 거야. 출력을. 자, 잠깐만 보면 여기 아무 값도 아직 안 넣어줬는데 여기에 출력을 시켰더니 책에서는 이렇게 이상한 숫자가 출력이 된 거야. 또 내 컴퓨터에서는 0이 나올 수도 있어. 또는 여기는 0이 나오고 여기는 이상한 수가 나오고, 결론적으로 어떤 수가 나올지 알 수 없다라는 얘기야. 이게 왜 그러냐? 이거는 이제 운영체제가 메모리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그걸 좀 이해를 해줘야 돼. 그래서 이 부분을 살펴보면, 자, 우리가 지금 A라는 프로그램을 지금 이렇게 만들었어. 이렇게 만들었는데 내가 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실행하기 전에 먼저 B라는 프로그램이 돌고 있었어. 사용이 됐어. 그리고 B라는 프로그램에서 C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었는데 어디에 만들어졌냐 하면 마침 이 공간에 변수 C라는 변수가 만들어졌어. 그리고 여기에다가 값을 이제 입력을 넣어줬어요. 어떤 값을 넣어주고 잘 사용을 하고서 이제 B라는 프로그램이 끝이 났어. 끝이 나면 이쪽에 있는 사용한 메모리를 이제 운영체제에게 반납을 하는데, 이제 어떻게 반납을 하냐 하면 다 쓰면서 이제 이 공간 비었습니다 라고만 알려줘. 여기를 깨끗이 지워놓고, 영어로 지워놓고 비었다라고 알려주는 게 아니라 이건 가만히 놔두고 그냥 비었습니다 라고만 알려줘. 그럼 운영체제는 이제 여기가 비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자, 그리고서 이제 우리가 A라는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니까 마침 이 공간에 number1이라는 변수를 하나 탁 만든 거야. 근데 나도 이곳에 아무런 값도 저장을 안 해줬어. 그러니까 누가 있겠어? 그 전에 써놨던 이 값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지. 그 다음 number2는 마침 여기에 변수를 만들었는데 여기는 어느 누구도 그 전에 사용을 안 한 깨끗한 공간이었어. 그러니까 얘는 0이 있을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출력을 했더니 여기는 이상한 값이 나오고 넘버2는 0이 나올 수도 있고 그 반대일 수도 있고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런 값을 우리는 쓰레기 값이라고 보통 얘기를, garbage value라고 부르기도 하고 쓰레기 값이라고 하는데, 항상 초기화를 잘 해줘야 된다는 걸 나타내고 있어. 그리고서 이제 이번에 넘버1에 10, 넘버2에 20 저장을 하고서 다시 넘버1, 넘버2 출력을 하니까 10, 20 출력이 되고, 넘버3, 넘버4 출력하니까 30, 40이 깔끔하게 출력되는 걸 볼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예제가 크게 두 가지를 보여줘. 변수를 어떻게 만들고 사용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으면서 초기화를 안 했을 경우에는 어떤 값이 나온다? 쓰레기 값이 나오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라는 걸 알려주고 있는 예지가 될 거야. 그 다음 이번에는 우리가 변수
를 선언할 때 좀 조심해야 될 게 이런 식의 지금 int number 1, int number 2 변수를 먼저 만들고 그리고 이제 값을 초기화를 해주고 이렇게 사용하는 게 C 언어에서의 가장 기본적인 모양이야. 그런데 이런 식으로 또 지금은 이제 대부분이 쓸 수 있는데 아주 예전 버전의 컴파일러일 경우에는 이렇게 사용하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 근데 지금은 이제 우리 지금 2020년 시점에는 거의 대부분이 이제 이런 것들을 다 지원하는 최신 버전의 C 컴파일러로 다 업그레이드 됐기 때문에 크게 신경 안 써도 될 거야. 근데 우리가 이제 조심히 봐야 될 게 변수의 이름을 만드는 이 기본 규칙 이거를 한번 살펴보면 변수의 이름은 알파벳, 숫자, 언더바로 이름을 지어줄 수 있대. 그 다음 대문자, 소문자를 구분한대. 그래서 대문자 넘버와 소문자 넘버는 내가 이렇게 변수를 만든다면 메모리에 각각 두 개의 변수가 만들어지는 거야. 대문자 넘버의 변수와 소문자 넘버의 변수. 서로 다른 변수라는 거지. 자, 그리고 변수의 이름은 숫자로 시작할 수는 없대. 알파벳, 숫자, 언더바 이 세 가지의 조합으로 만들 수는 있는데 숫자는 제일 앞에 나올 수는 없대. 중간이나 끝에만 나와야 되고 키워드도 변수의 이름으로 쓸 수 없대. 키워드 이거는 뭐냐 하면 C 언어에서 약속되어 있는 단어들이야. 어떤 특정한 기능을 갖는 약속되어 있는 단어들. 대체적으로 이런 자료형 같은 int 또 밑에 보면 뭐 return 0 했던 이것처럼 return이라든지 void라든지 이런 것들이 키워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변수로 쓰면 안 되겠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름 사이에 공백이 들어올 수 없대. 띄어쓰기 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your name이라고 이렇게 띄워버리면 이거는 잘못된 변수 이름이라는 거야. 근데 띄워놓으면 읽기 편하잖아. 그러니까 우리 이럴 경우에는 언더바를 이런 데다가 사용을 해주면 your name 띄워진 것 같으면서도 언더바가 있으니까 붙어 있는 거지. 이런 식으로 써줄 수 있다는 거야. 그리고 보면 얘는 제일 앞에 숫자가 나와 있으니까 잘못된 표현이겠지. 다음에 샵이라는 특수문자가 사용됐어. 그래서 특수문자는 이런 것들은 변수의 이름으로 쓸 수 없댔어. 오로지 언더바만 가능하다고 했지. 다음에 your name처럼 띄었으면 안 되니까 언더바 붙이면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변수라는 걸 만들어 줄 수 있대. 그래서 변수에 보면은 이제 크게 정수형 변수, 정수를 저장하는 변수와 실수를 저장하는 변수 두 종류로 나올 거야. 좀 전에 내가 변수 만들 때 int number 했을 때 이게 나타내는 두 가지가 있다거나 내용물이 누군지를 정해주고 그리고 그 저장 공간의 크기를 나타낸다고 했는데 크게 내용물에 따라서 정수형 변수와 실수형 변수 이 두 가지로 나눠주는 거야. 그래서 정수형 변수일 때는 정수를 저장하게끔만 되어 있어. 그리고 그게 앞에 자료형에 따라서 이제 그 저장 공간의 크기가 나눠져. 그래서 캐릭터, short, int, long 이런 자료형들을 이용해서 할 수 있고 점점점 이쪽으로 갈수록 더 큰 값을 저장할 수 있게. 그럼 우리가 이렇게 int number 만들었듯이 캐릭터 number 다음에 short number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지어줄 수 있다는 거야. 다음 실수값을 저장할 변수를 만들 때 우리는 float이라는 거와 double이라는 거 그리고 하나 더 long double이라는 것도 존재를 할 거야.
그리고 이렇게 정수형 변수, 실수형 변수가 따로따로 나뉘는 게 우리가 4장에 가서 정확하게 살펴볼 건데, 이 두 개의 숫자를 표현하는데 실수와 정수를 표현하는데 이게 좀 소수점부 표현에 있어서 좀 많이 차이가 있대. 그래서 정수와 실수를 분리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다는 거. 그 정도 알고 4장에 가서 정확하게 살펴보도록 할게.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는 int 넘버1에 24를 저장해줘. 더블 넘버2에 3.14를 저장해. 이런 식으로 이제 변수를 만들어서 쓸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일 앞에 봤던 우리 그냥 3 더하기 4 하고 끝을 냈던 걸 이제 넘버1에 3, 넘버2에 4, 다음 result라는 변수를 만들어서 넘버1 더하기 넘버2 저장을 하고, 그러면 이제 값이 기억되어 있을 거니까 그걸 이용해서 덧셈 결과는 얼마다, 누구 더하기 누구는 얼마다, 누구와 누구의 합은 얼마다 라고 다양하게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책에 있는 예제들을 한번 천천히 실행해 보면서 변수란 어떤 건지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칠게요.